이제 너네 2차 부등식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는 올림픽가 진짜 중요할 거고 집합은 선생님이 준 프린트랑 풍산자 정도만 봐도 중요할 테니까 충분할 테니까. 해봅시다. 집합 정도. 이게 선생님도 이제 오늘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할 거거든. 너희도 이론을 정리할 때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집합 이 뭐부터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합은 명확하게 구성된 아이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막 교과서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라는 말을 쓸 텐데 선생님이 이제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는 무조건 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집합은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쁜 꽃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그럼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1, 2, 3, 4니까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집합 될 수 있냐? 이게 조심해야 된다.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면 무조건 집합이야. 자,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집합 맞아. 객관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집합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뿐인 거지.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다라고 부른다. 꼭 기억해야 돼. 객관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에 대한 이제 뭐가 집합인지 정의를 봤으니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걸 좀 먼저 생각해보면 집합을 구성하는 아이들, 이 모임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성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원소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쓸 거고 원소는 소문자로 쓸 거다. 그래서 집합을 우선 표현하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이 있었다. 자, 다 중요했지. 자,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쭉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고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말해주는 거고 벤다이어그램은 일종의 그래프처럼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집합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집합 안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 안에는 반드시 뭐만 존재할 수 있냐면 원소만 존재할 수 있어. 집합 안에 집합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원소만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열고 닫을 거야. 중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으면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할 거고 이 안에는 원소만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볼게. 만약에 A는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1, 2, 3, 4 이렇게 표현하면 집합 A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이제 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어. A는 항상 집합은 중괄호로 열고 닫을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지. X바 얘는 이제 서치된 혹은 바로 있는 X바 X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볼게.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서 얘가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거고 X가 결과를 말하는 거고 얘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는 뒤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보고
예를 좀 하나만 들어서 만약에 A는 2x 플러스 1바 x는 1, 2, 3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는 2x 플러스 1을 원소로 갖겠다는 뜻인 거지. 근데 x가 1, 2, 3이에요. 그럼 집합 A를 우리 항상 문제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니?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를 원소로 가는 거고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이구나. 1 집어넣으면 3을 원소로 가는 거고 2 집어넣으면 5를 원소로 가는 거고 3 집어넣으면 7을 원소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원소로 가질 건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했었어. 벤다이그램은 이제 나중에 그 집합 연산할 때 중요한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원소를 그냥 이렇게 다 포함하게끔 이렇게 표현해 준 걸 이제 우리가 벤다이그램이다라고 불렀었지.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기호를 좀 배워 나가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 공집합. 자, 공집합은 이제 빌공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엔티셋이었거든.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을 우리 이제 공집합이다라고 불렀는데 기호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긋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중괄호로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주면 이것도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를 공집합이다라고 불렀었고, 자,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A, B, C를 원소로 갖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원소가 어떤 애가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겠어. 만약에 A가 집합 A 원소이면 이런 식으로 삼지창을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었고, 만약에 지금 D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자, 집합은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게 없니? 만약에 얘는 자, 이렇게는 절대 표현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쓸 때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을 쓸 거라서 저건 이제 원소를 가지고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집합이 문제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때 부분집합. 영어로는 이제 서브셋이 될 거거든. 얘는 이제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야. 집합 사이의 관계. 예를 좀 하나 대볼게. 만약에 집합 A가 A, B, C, D, E를 이렇게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A, B를 이렇게 원소로 갖는다고 쳐볼게. 그럼 이제 집합 부분 집합의 정의를 좀 만약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 기호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이제 삼지창이 아니라 이제 이지창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말 그대로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다.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인데 정의를 좀 꼭 알아야 되거든.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B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A의 원소이면 우리는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야. 지금 보면 집합 B를 내가 스몰 AB를 원소로 만들어 쳤으니까
A도 집합 A의 원소고 B도 집합 A의 원소죠.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A의 원소면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거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 만약에 집합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집합 B가 이렇게 A,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집합 A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A, B도 들어있고 A에만 들어있는 애가 C, D, E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B가 빠져나오는 부분 없이,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A에 쏙 들어가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어. 부분 집합이다는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한 성질이 네 가지가 있었어. 부분 집합에 대한 중요한 성질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성질이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공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약간 산소 같은 애들이야. 공기 같은 애들인 거지. 공기는 어디에나 어느 공간에나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늘 체크를 할 거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거든.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인데, 만약에 이렇게 두 집합이 같다. A는 B. 요거의 정의.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는 서로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두 집합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 1번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 집합. 이것도 맞는 말이야. 삐져나오는 것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다. 저거 따로 썼어야 되는 거구나. 요즘에 그냥 합쳐 썼으니까 3개라고 쓸게요. 우리는 이제 원래 이거 2개를 따로 썼었는데 선생님이 1번을 합쳐 써서 4개가 아니라 3개로 줄게. 그다음에 3번은 조금 상식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을 따져보면 A가 이렇게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있다는 얘기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C 안에 B가 또 쏙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A도 C 안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부분 집합에 관련된 거를 한 2개만 문제를 한번 볼게.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거를 좀 보고 가면, 첫 번째는 모든 부분 집합을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을 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요거에 모든 부분 집합을 한번 보고 싶어.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쓰냐면 항상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냐면 3개잖아.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A보다 클 수 없으니까 요놈의 부분 집합들도 원소가 많아봐야 3개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랑 하나도 없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딱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겠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누구겠니? 공집합이겠지. 공집합. 이게 하나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부분집합은 여기서 원소 하나 골라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1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거나 2만 골라가지고 집합을 만들거나 3만 골라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고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원소의 2개짜리는 여기서 2개를 골라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1, 2가 있을 거고 2,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다. 또 원소의 개수 3개짜리는 자기 자신 1, 2, 3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있어서 총 몇 개가 나오니? 총 8개가 나올 거야. 총 8개인데 잘 봐봐. 총 8개인데 이 중에 얘가 이제 우리는 늘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자신은 그치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부분이라는 말 파트, 서브셋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자냐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다.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걸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납치로 많이 나오는데 너네도 꼭 나올 텐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집합의 구성 요소, 집합 안에는 뭐밖에 없다? 원소밖에 없어. 요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1이 있고 2가 있고 얘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 집합 안에는 내가 원소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꼭 공집합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 또 막 집합 1, 2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건 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는 뭐다? 이거 뭐냐면 여기 이렇게 쓸게. 얘는 그냥 뭐냐면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 1이야. 그림 1. 그림 1. 얘도 지금 얘도 뭐냐면 꼭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같이 생겼지만 집합이 아니라 이게 집합 아니라 그냥 그림이라. 그러니까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야. 자 그럼 이제 OX 문제를 선생님이 내볼게. 자 1은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아 여기 이해인 거지. 자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 얘네 둘로 만든 거야.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집합을 얘기해놓고 요걸로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이때 얘는 뭐야? 얘지 얘.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집합, 이게 원소. 부분집합, 원소. 이거는 확실히 좀 구분해야 되는 거지. 꼭 기호 여기서 기호니까. 그러니까 원소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요거를 쓰는 거고. 그 그림 1, 2는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소에도. 그치 원소 얘는 원소처럼 쓰이는 거지. 네. 이 집합 안에는 원소로 있는 거니까 원소처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얘는 그림이지. 네. 그림 2가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인 거지. 만약에 그림 2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방금 선생님이 그걸 하려고 했어. 그게 요건 거지. 이렇게 쓰면 얘 그림 2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그치. 내가 집합 표현, 아니 원소도 할 수 있지. 그림 2는 원소로 하는 거야.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게 다 되는 거야. 지금 되는 것만 내가 일부러 쓰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맞아. 이거는 이때 얘는 뭐야? 이건
공집합이지, 공집합. 얘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또 맞겠어, 틀리겠어? 맞아요. 이게 또 맞는 거야. 이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림. 얘가 그치, 그림 1이지. 그럼 이제 얘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림 1로 집합을 만든 거니까 얘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냐 집합이냐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서 이거를 딱 종결시킬 수 있는 말이 이거야. 집합의 구성 요소는 원소다. 안에는 원소만 들어갈 수 있다. 안에는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러면 그림들은 다 원소인 거지. 싹 다 원소인 거야. 집합은 절대 없어. 그냥 집합인 척 하고 있는 그림들이다. 그림도 하고만 하시면 돼요. 그림도 그냥 다 원소야. 다 그러니까 집합인 척 하고 있는 원소들인 거지. 절대 집합이 아니야. 만약에 걔네들 가지고 내가 집합을 만들 거면 중간으로 열고 닫는 이런 짓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림 집합 입적하다고 하면 그 그림 자체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치, 안 되는 거지. 원소니까. 집합 안에는 무조건 원소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자체가 고정된 그림인 거고, 얘는 원소인 거지. 이 자체가 원소인 거지. 그럼 만약에 일선 공집합 그림 이렇게 있으면 그 이렇게 가로하고 1, 2가 A의 부분 집합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치, 그럼 틀린 거지. 그럼 틀린 거지. 맞아. 걔네들은 변할 수 없는 거지. 그림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좀 중요한 게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우선 부분 집합의 개수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기호를 하나 배웠었는데 이렇게 NA다라고 하면 이게 뜻이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였고, 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집합 A를 선생님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 A1, A2 쭉 해서 AN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쓴 이유는 그냥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이제 공식이 굉장히 중요했지.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기억해두는 공식이었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쓰냐면 2배에 이렇게 쓸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됐었다. 지금은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이게 n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왜 이게 n제곱이었냐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쭉 해서 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집합 하나당, 원소 하나당 할 수 있는 액션이 다 두 가지야. 이걸 다 동시에 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 액션이 2의 n제곱개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개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그치, 우리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했지. 선생님이 집합 A를 1, 2, 3, 4, 5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는 어떻게 생겼었지?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1, 2를 지우고 부분 집합의 개수 3개였어. 1, 2를 지우면 마치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인 2의 세제곱개다.
만약에 똑같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4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얘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포함하지 않는 것도 지우고 세기로 했어. 그래서 4하고 5를 지우면 1, 2, 3만 남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 3개짜리 부분집합을 세고 싶은 거니까 2의 세제곱되다. 포함해도 지우 포함 안 해도 지우. 그치, 맞아.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치, 그러면 포함해도 지우고 포함 안 해도 지우고. 그럼 마치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2의 제곱계가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던 무조건 지워놓고 하기로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진짜 어렵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우선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 좀 점검하고 싶은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이 정도는 꼭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될 거고. 일단 이제 사실 집합을 우리가 집합이 어려운 게 집합의 연산 때문이거든. 집합의 연산이 너무 힘든데 집합의 연산은 진짜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해. 집합의 연산은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해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오늘 풍산자도 좀 시간 되면 풍산자도 꼭 좀 풀어봐. 풍산자 선생님 오늘 새 거 하나씩 뽑아줄게. 새 거 하나씩 뽑아줄 테니까 풍산자도 한 번씩 꼭 풀어보고. 자, 집합의 연산 우선 크게 네 가지를 배웠어.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교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합집합 배웠고 이게 지금 집합에서 연산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거니까 얘가 안 되면은 집합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까지. 자, 집합의 연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걸 하나 배웠는데 전체 집합은 이제 영어로는 유니온 셋이 돼서 우리가 이제 U라고 쓸 텐데 이렇게 쓸 텐데. 말 그대로 선생님이 그때 세계관 같은 거다. 이걸 벗어나는 건 생각 안 할 거다. 요 안에 있는 것만 볼 거고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어서 지구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 지구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을 좀 꼭 그려주는 편이다라고 했었어. 교집합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교집합은 자 기호로는 이렇게 썼었지. A 이렇게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기호로 썼었고 자. 정의는 정의대로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의미지대로 알아야 되고 벤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세 개를 다 써볼게.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자 x바 자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교집합은 정의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가 b의 원소입니다. 원래는 보통 동시에는 콤마로 쓰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조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쓸게. 아마 책에는 콤마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콤마가 그리고니까. 이게 이제 정의였다. 무슨 말이냐면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여야 되거든. 그래서 의미가 뭐였냐면 x와 b 모두 a와 b의 공통 부분이었어. 둘 다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공통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교집합을 뭘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A 그리고 B. 분시가 되는 거지. 분시.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A가 이렇게 일반적인 선생님이 집합 두 개의 일반적인 상황은 무조건 이렇게 그린다 해서 일정 부분 겹치는 상황이 생기게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고 교집합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까지 표현해서 그린다면 전체 집합은 선생님이 꼭 이렇게 네모로 그린다고 했었지. 여기가 A 교집합이다. 그 A와 B의 공통 부분은 얘가 정의예요. 정이야. 요게 정이고 요게 정이고 요게 의미고 요게 벤다이어그램. 자,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서 A
합집합 B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했었고 얘는 정의가 x바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거나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의미가 뭐냐면 a와 b를 말 그대로 합친 거야 합친 거. 이 합친 부분의 의미가 또는이었거든. 또는 A 또는 B 또는이라는 게 여기에 속하거나 저기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A에만 들어있거나 B에만 들어있거나 A, B 둘 다 들어있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합한 부분이니까 합집합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차집합이 좀 중요했는데 차집합.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A 차집합 B 이렇게 쓸 건데 이거 절대 떼기랑 의미 같지 않다고 했어. 떼기랑 의미가 달라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정의가 어떻게 쓰냐면 정의는 x바 A에는 원소로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되냐면 B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냐면 A에만 속한 부분이에요. 자, 차집합이 어려운 이유가 빼기가 아니거든. 빼기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랑 달랐어.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봐봐.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A에서 B를 뺀다 그럼 이 바깥의 부분은 A랑 상관이 없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은 여기였잖아. A에만 속한 부분이니까 여기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너희들한테 가르쳤었냐면 실질적인 계산은 A 빼기 B가 아니라 A에서 뭘 빼는 느낌이야? 교집합을 빼는 느낌인 거지. A에서 교집합을 빼는 느낌이야.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밑에서 같이 쓸게. A 차집합 B는 교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뭘로 쓸 수 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붙이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여집합. 이 여자가 남을 여자 컴플리먼트였거든. 반대야 반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A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건데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서 x바 얘는 의미가 뭐냐면 x는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A랑 반대되는 아이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미는 A의 반대 부분이야, 반대. 그래서 여집합을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선생님이 반드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말 그대로 A의 반대 부분이니까 이 바깥쪽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벤다이그램 그리는 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 그래서 이제 집합 계산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문제 푸는 거는 복잡한 문제들은 내일 좀 자세히 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좀 연습 한번 할 거니까. 자, 이제 요거 다음으로 배운 게 연산의 성질을 몇 가지 배워보지. 집합 연산의 성질.
집합 연산의 성질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었고 자, 두 번째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항상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집합을 분배하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가 중요했었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할게. 여집합 할 때 할 거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하면 얘는 여집합이 분배돼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얘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데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나는 이거를 법칙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교과서나 풍산자에서는 막 흡수 법칙이라고 가르치는 게 있거든. 이게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좀 정리해볼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벤다그램 그리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 이게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볼게. 요거 이는 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꼭 벤다그램을 한 번만 그려봐. 머릿속으로 그리든 상상을 하든 그림을 그려도 지금 상황이 B 안에 이렇게 A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알면 좋겠는데 네 가지 정도를 알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는 자 A 교집합 B 하면 뭐냐? 교집합은 공통 부분.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하면 A 나와. 그치? 작은 거 나와. 그러면 A 합집합 B 하면 뭐 나오지? 그치? 큰 거 B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A에서 B 빼면 뭐 나와? A에서 B 빼면 선생님 그치 공집합 나오지. 싹 다 빠지니까 공집합 나오지. 그러면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데 B에서 A 빼면 이렇게 약간 도넛 모양 나오죠. 도넛 모양.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여집합을 취하면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포함관계가 바뀐다. 얘가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었던 게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바뀐다라는 거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여기다 같이 그려볼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니?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지. 보라색이지 보라색. 이렇게 되잖아. A의 여집합은 그치 훨씬 커지지. 그래서 포함관계가 바뀐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집합은 외우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흡수 법칙. 딱 요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다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연산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 어렵거든. 연산 문제가 어려운 거는 얘네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야.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할 거야.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할 거니까 꼭 한번 잘 해보고 오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 했어. 다 왔어 이제. 세 줄만 쓰면 끝나.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랑 필기가 날라갔어요. 어디? 집합의 연산이 있어요. 그냥 이거 물 없어요. 물 앞에 있는데 뒤에도 있어요. 근데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똑같이. 이래서 내가 아날로그를 좋아한다고. 디지털 문제가 많다고.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어 이제. 자, 원소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
자, 원소계수랑 관련된 문제는 이제 공식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중요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 A 교집합 B의 미안해 A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세는 법.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였다. 공식을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이거 너무 기본적인 공식이고 쉬운 공식이라 얘는 쓰면 도움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써서 풀라는 건 아니지만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N A 합집합 B 합집합이 3개짜리.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각각의 교집합을 다 빼. A 교집합 B 빼고 B 교집합 C 빼고 C 교집합 A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동시에 교집합을 더하기로 썼어.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알고 있어. 물론 나도 공식만 이용해서 풀진 않거든. 근데 공식을 몰라서는 안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A 합집합 B에 대한 이제 분담을 좀 한번 더. 또 올라갔어? 아니 갑자기 다 생겼어? 생겼는데 이래서 디지털 안 된다고.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푸는 걸 선호한다고 했냐면 순수하게 고유의 영역에 속한 넓이처럼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요 기준. 순수하게 A에만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를 A다라고 하고 순수하게 B에만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를 B라고 하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C라고 하면 증명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거 A 더하기 C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잖아. 지금 내가 세고 싶은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거든. 이렇게 세보면 C가 몇 번 세졌어? 2번 세줬지. 그래서 아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지 맞아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면 확실하게 풀면 되고 만약에 나는 공식을 안 쓰거나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유 영역을 원소의 개수로 표현해서 알파벳으로 표현해서 식을 정리해놓은 해도 돼.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요거 있죠. 얘는 공식을 쓰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쉽게 문제를 내줘. 말은 되게 길고 복잡한데 요 3개짜리는 공식에 의존하는 문제를 거의 99% 출제하거든. 그래서 이거 그림만 한 번만 보면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집합 3개짜리의 일반적인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가 의미하는 게 어디니? 여기가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네. 여기가 B 교집합 C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가 B 교집합 C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니? 여기가 그치 A 교집합 B 교집합 C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이 전부다. 문제 여기는 진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집합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이 집합하고 연재를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선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많이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들어간 마당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저 다시 11월 안에 수학 다 끝냈네요. 11월 달에 교과서는 끝내겠지만 물리코스는 팁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대충 풀면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한 번에 2문제씩 풀어요. 영양 집합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선생님이 풍산자만 좀 새 거 하나 뽑아줄 테니까 풍산자 순서는 프린트가 1순위가 되면 되고 만약에 프린트를 다 풀고 집합을 좀 더 해보고 싶으면 풍산자를 풀면 그 정도면 더 이상